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 일반적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일반적인 확률 분포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주사위의 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죠. 그죠?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오늘은 정규 분포를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 예를 들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요 안에 이제 개미가 기어다니고 있대요. 개미가 기어다니는데 어떤 시점에 확인을 했을 때 개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여러분 뭐 구해달라고 한대. 개미는 끊임없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12시 정각에 개미가 요 구역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딱 물어본다고 해보자. 그럼 너네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죠. 왜냐면 넓이가 여기는 전체 넓이의 9, 너가 3이니까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되는 거고, 내가 그러면 이 부분, 이 영역에 들어있을 확률은 3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영역으로 하지 않고, 그렇다면 개미가 정확하게 이 점에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사실 점이라는 거는 넓이가 없는 도형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0인 거죠. 0이에요. 사실 0의 확률이고, 우리가 확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 넓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넓이분의 특정 넓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상황인데 또 하나 해볼까? 자, 배차 간격이 10분인 그런 버스가 있다고 칩시다. 딱 10분이에요. 근데 너희가 임의의 시점 1시에 딱 도착을 했어. 그럼 이때부터 내가 과연 몇 분을 기다리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운 나쁘게 10분을 다 기다릴 수도 있지만 도착하자마자 바로 올 수도 있죠. 즉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0에서 10분이 될 거라고. 근데 내가 기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정도는 다 똑같단 말이야. 0분 만에, 그러니까 바로 도착할 확률이나 10분 만에 도착할 확률이나 뭐 5분 만에 도착할 확률이나 그 시점에 딱 도착할 확률 자체는 동일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면 1시에서 1시 5분 사이에, 즉 5분 이내에 버스가 도착할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대 10분까지니까 전체 10분 중에서 5분에 해당하는 그럼 한 2분의 1의 확률 정도로는 내가 5분 안에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너네가 9분까지 기다렸어. 그러면 9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버스를 못 탔다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재수 존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90%의 확률로 탔어야 되니까. 그럼 10분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배차 간격이 딱 10분이기 때문에. 즉 10분까지 기다리면 나는 1의 확률로 버스를 타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이쪽이 이제 확률에 대한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최대 10분이고 전체 확률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선 사실은 넓이의 개념이 곧 확률의 개념이 돼서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5분을 기다리게 될 확률은 뭐였냐면 이 영역의 넓이였던 거예요.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너의 넓이가 곧 확률이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떤 상황이 연속 확률 변수인지를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드렸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서 확률 변수를 구할 일은 없습니다. 확률을 구할 일도 없고 평균을 구할 일도 없습니다. 이쪽에 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뭘 구했어?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뭐 제곱의 평균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했죠. 연속 확률 변수의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그래프와 넓이에 대한 얘기에 오로지. 왜냐하면 넓이가 곧 확률이고 그것 이상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사실 수능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출제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하지만 뭐 나온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29번 자리에 한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고, 한 7년 됐나? 6년? 6년 정도? 최근에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문제가 나와도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쪽에서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체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1이 돼야 되겠죠. 확률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선 대놓고 이런 식으로 줘. 자, 다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 확률을 함수로 표현한 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 밀도 함수.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마지막 이항분포 왜 이런 거 있잖아. NCK의 뭐 P의 K승 1 빼기 P의 K승, 요게 이제 이항분포에서의 요 확률 질량 함수였거든. 확률 밀도 함수는 이쪽을 보통 X축으로 잡고요. 그냥 예컨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 A가 되겠죠. 그래놓고 너네한테 그냥 이걸 물어본다고. P X가 0보다 커 나갔고 2분의 1 A보다 작을 이럴 확률을 니네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자, 일단은 A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넓이가 전체 넓이가 이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0부터 A까지를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다항함수도 나왔어. 2차 함수, 3차 함수. 그래 놓고 넓이를 적분으로도 해결을 했단 말이야.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제 2018년도 교육과정 이후로 바뀌어서 옛날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넓이 직관적으로 구하시면 되고. 자, 심지어 이것도 A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구하려면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지. 얼마나? 2분의 3A 나오지, 2분의 3A. A는 3분의 1 나오죠. 그럼 0부터 2분의 1A라는 건 딱 너의 절반까지라는 소린데, 이만큼의 이제 넓이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럼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이제 너랑 너의 딱 가운데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너의 확률은 넓이를 구하시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둘이 더한 1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6분의 1까지. 이게 넓이인 거예요. 즉 연속 확률 변수는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결론이 뭐다?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이다. 0부터 결국에는 요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통 그냥 fx라고 부르거든. 그럼 이제 요 확률과 p a부터 b까지는 뭐랑 똑같냐면 a부터 b까지 그냥 fx 정적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실제 여러분들은 정적분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분 개념을 아시면 좀 유리한 문제들이 있기는 해. 자, 이쪽에 등호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 어차피 선분의 넓이는 0이니까.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넓이도 확률도 동일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보통은 등호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표기 자체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랑 연속 확률 변수는 이게 끝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 이상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라고 했듯이 연속 확률 변수를 중에 하나인 이제 가장 이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일단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 대칭축이 평균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어떤 분포가 이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여기가 평균이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 가운데 대해서 대칭인데,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 거고,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약간 너네가 뭐 예를 들면 수능을 봤어. 그럼 많은 아이들의 점수가 이제 분포를 이루겠죠. 그 분포가 보통은 이런 식의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상위 4%, 뭐 하위 4% 이런 모양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 정규 분포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따른다 n 평균의 표준 편차의 제곱. 표기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이항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는 이게 b였죠.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여기가 n p였다면 얘는 n 정규 분포는 m의 시그마 제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뭐다? 얘가 이제 표준 편차다. 우리가 왜 이항 분포에서는 n과 p만 있으면 그걸로 식을 다 표현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걸로 누구를 표현할 수 있었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 함수가 정해졌다는 거는 x값만 갖다 넣으면 함수값이 쭉쭉쭉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다 정해지는 건데 요 정규 분포의 특징은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식이 나와 있어요. 잠깐만 볼까요? 어디 나와 있냐면 3페이지에 보시면 개념에 그 정규 분포라고 써 있고 바로 밑에 fx는 해갖고 끔찍한 식이 하나 있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영문자 2, 그 다음에 2 시그마 제곱 분의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절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아예 이 식을 모르셔도 돼요. 이 식의 존재 자체를 모르셔도 되고 그냥 뭐만 아시면 되냐면 너가 평균이다. 즉 평균이라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대칭축과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줘요. 대칭축의 위치. 즉 사실은 평행이동 개념입니다. 자, 시그마라는 녀석은 뭘 알려주냐면 표준 편차는 분포의 모양을 알려줘요. 분포의 모양. 모양을 알려준다는 거는 이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냐 아니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냐에 대한 이야기야. 애초에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포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많이 흩어져 있을수록 표준 편차 분산이 큰 거고 많이 흩어져 있지 않고 평균에 많이 모여 있을수록 우리는 이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림 자체가 항상 이런 대칭성을 가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시그마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달라져요. 자, 각각의 분포를 비교를 해볼 건데 이쪽
분포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부르고 얘를 시그마 2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지금 평균에서 우뚝 솟아있는 이 녀석과 그 다음에 평균에서 좀 최대값이 작은 녀석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 것 같아? 시그마 1과 시그마 2 중에서 값이 누가 더 큰 거예요? 시그마 2가 큰 거예요. 헷갈리죠? 시그마 2가 더 큰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이게 지금 여기는 값이 크고 여기는 값이 작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평균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야. 평균 값에 가까운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평균이 50점이면 51, 50, 50, 49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고 아주 잘 보거나 아주 못 본 애들은 좀 적다는 거야. 이 시그마 2의 상황은 뭐냐면 가운데 중간 점수 대 아이들이 적고 아주 잘 본 애들도 많고 아주 못 본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다 많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에서 함수값이 클수록 표준 편차는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표준 편차를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x1 너가 평균의 시그마 1을 따라가고 평균의 시그마 2를 따라가게 되면 각각의 확률 질량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를 f1x라고 부르고 f2x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더 작으면 이면 반드시 함수값은 f 시그마 1보다는 f 시그마 2가 더 이제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요때가 이제 항상 최대거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이 f 시그마 1 뭐야? f1인데 f1m, f2m f1x와 f2x의 최대값입니다. 여기. 얘네가 최대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최대값이 더 큰 거죠. 항상 어디서 최대냐면 평균에서 최대예요. 평균 정도에 가까운 아이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적인 특징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출제를 뭐 다양하게 합니다. 뭐 이 부분의 넓이가 뭐 어떻고 뭐 대칭성 가지고 뭐 한다든지 요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대칭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분포를 하나를 더 보여줄 건데 우리가 표준 편차는 같고 평균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이제 M1, M2라고 합니다. 일단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은데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평행 이동을 한 상황. 근데 애초에 정규 분포는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항상 2분의 M1, M 더하기 M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막 보조선 긋고 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냅니다.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그어놓고 나면 너랑 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서로 대칭이고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줄 때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그려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 전체 그림 자체가 이제 대칭성을 가진다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칭성을 가지다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넓이가 곧 확률이라고 했죠. 넓이가 곧 확률이고 요 어떤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인 모양을 갖기 때문에 넓이도 대칭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넓이가 대칭이 된다는 것은 확률도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너에다가 x를 더한 거랑 너에다가 x를 뺀 게 항상 같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었냐면 x는 m에 대한 대칭성 표현이에요. 자, 요게 이제 되는 상태에서 확률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 일단은 여기서 내가 a라고 부르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와서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px가 a보다 큰, 그러니까 이건 보통 확률 변수로 써요. 너가 a보다 클 확률과 px가 b보다 작을 확률이 같아지겠죠? 이런 상황이면. 왜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평균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는 상황이면 넓이가 같을 테니, 그럼 대칭이고 넓이가 같으면 확률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너이면 평균에 대해서 AB가 대칭이 되려면 M이 2분의 A 플러스 B다. 요거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이거를 만족하면 대칭이고 대칭을 만족하면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 재밌는 거는 이거를 만족을 해도 무조건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면 너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확률이 같을 뿐인데 대칭인 것 이외에는 없다는 소리야. 왜 그럴까?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자, A가 일단은 여기 있고 B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B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의 넓이가 너랑 같아지는 순간이 B 말고도 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봐봐. 만약에 B보다 왼쪽에 있으면 얘보다 왼쪽의 넓이는 B보다는 좀 작죠. 그죠? B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얘보다 왼쪽 넓이는 B의 왼쪽 넓이보다는 분명히 더 크단 말이야. 즉 B일 때 말고는 이와 같은 왼쪽 부분과 넓이가 같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게 유일하게 만족하는 상황.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A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랑 A보다 작은 부분 있지. 이렇게. 이 부분을 더하면 전체 확률인 1이 되겠지. 즉 이걸 쓸 수 있거든. px가 a보다 크다랑 px가 a보다 작다를 더하면 항상 1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다 더하면 1이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칩시다. 만약에 px가 b보다 작은 거랑 px가 a보다 작은 거를 더했을 때 1이면 역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A에 대해서 당연히 만족하는 특징인 거고 A가 어떤 A건 간에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원래 요게 되는 거니까 너라는 거는 얘랑 같다는 소리예요. 얘랑 같다는 건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 얘기니까 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문제에서 이거 대칭성을 알려줍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그냥 대뜸 이렇게 준다고. P, X가 1보다 작을 때랑 P, X가 5보다 클 때가 같다. 이렇게 딱 준다고. 그럼 너네는 이걸 딱 보자마자 아, 평균이 3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똑같아요. P, X가 1보다 작은 거에다가 P, X가 뭐 7보다 작은 걸 더했을 때 1이다. 이렇게 딱 줬다면 아, 너는 평균이 4구나. 이렇게 딱 해석을 한다고. 되게 많이 나오는 조건입니다. 정규분포 파트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줘놓고 평균을 우회적으로 준다고. 평균이 3이다 이렇게 딱 잘 안 준다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평균을 제공을 한다. 뭐에 의거해서? 대칭성에 의거해서. 그래서 이 정규분포 단원을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하자면 정규분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칭성이고 두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이 두 가지로 끝나요, 그냥.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다. 이해는 가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겠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줬을 때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떨까? 너네한테 만약에 이렇게 줬어. 너랑 이렇다고 줬어. 이게 무슨 소릴까? 이게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야. 방향이 같잖아. 방향이 같으면 무슨 소리야? A가 1이라는 소리야. 왜냐면 내가 아까 저런 건 뭐라고 그랬어? 1대1 함수라고 했잖아.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의 넓이를 함수로 정의를 하면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쪽으로는 0으로 다가가고 이쪽은 1로 다가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요거야. P, X가 작다 A. 여기가 A축일 때. A가 작을수록 이쪽 부분 넓이는 작겠죠? 오른쪽으로 올수록 넓이 커지겠죠? 최대 무한히 가도 다 넓이 해봤자 1이 된다고. 1에다가 점근선이 1이라고. 이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같을 때 같으면 같은 거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같으면 대칭인 거고 합이 1인데 부등호 방향이 같으면 대칭인 거고 합이 1인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같은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그냥 같은 표현이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P, X가 1보다 작은 거 더하기 P, X가 A보다 큰 거. 자, 이렇게 딱 주면 아, A는 1이구나. 같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요거를 딱 넘기면 이게 뭐다? P, X가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순간 같죠.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된다.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까지가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보시면은 대칭성에서 그림 뭐 이렇게 막 나오죠. 정규분포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 거기 보시면 뭐 다 나와 있고 표준화해서 넓이를 구하고 막 확률 무슨 뭐 확률을 따라가고 간다는 둥 연속 확률 변수 문제 좀 이따 풀어볼 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표준화인데 이 표준화의 의의가 있습니다. A. 표준화를 왜 하며 표준화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 표준화라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하는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양할 수 있어요. 아까 그려드렸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어쨌거나 그래프 자체가 좀 달라진단 말이야. 그 달라지는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하고 싶어.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그 앞에 확률 밀도 함수 이거 안 외워도 된다고 했던 그 함수를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적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적분하기가 되게 불편한 함수거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적분하기도 얘는 사실 힘든 함수고 그래서 직접 적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사용을 해서 구할 수 있냐면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마치 너네가 상용 로고 표 같은 거를 이용을 하듯이. 그래서 넘겨보시면 무슨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조금만 넘겨볼까요? 문제 있는데 대충 뭐 아무데나 넘겨봐. 그냥 충분히 넘겨봐. 그냥 딱 펼쳐보면 무슨 P 0부터 Z 뭐 막 해갖고 막 숫자 0.3413 막 이런 거 막 있죠. 표들이 막 계속 있죠. 문제마다 거의 표를 줬지. 자, 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식으로 줄 때도 있는데 주로 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확률의 계산을 할 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정규는 뭐야? 분포 표를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이용을 할 때 표준화라는 거를 어떻게 써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분포의 비교입니다. 다른 분포의
비교해요. 서로 다른 분포의 비교는 쉬운 이야기야. 자, 예를 들면 승혁이가 학교에서 수학을 80점을 받았어요. 도담이는 예컨대 9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은 등급을 받았는지 내가 알 길이 있을까? 없죠. 왜? 시험 게으르었을 수도 있고 개쉬웠을 수도 있잖아. 그지? 한 개 틀리면 바로 2등급 된 시험이었을 수도 있고, 여기는 1등이 82점일 수도 있잖아. 예컨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얘네 단순한 아니 분포가 다른데 얘네 각각의 값을 놓고 내가 봤을 때 누가 더 잘 본 시험인지 나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 아, 네가 학교에서 더 잘 봤구나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럼 이제 네가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학교는 이번에 시험이 뭐 어려워서 평균이 뭐 40점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 너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잘 봤겠구나. 예컨대 도담이는 뭐 우리 학교는 이번에 시험이 좀 쉬워서 평균이 80점이었어. 너네 이번에 되게 쉽게 냈구나.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등수는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분포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표준화예요. 왜냐면 봐봐. 지금 너네 이거 정규 분포 그래프 본 적 있을걸? 그 토익이나 뭐 토플 뭐 이런 거 시험 본 적 없니? 아, 그래? 너네는 잘 볼 일이 없나? 아무튼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 가서 토익을 봤는데, 토플을 봤나? 아, 토익도 보고 토플도 봤다. 아무튼 그걸 이제 토익을 왜 봤냐면, 토익이 몇 점 이상 돼야 그 카투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용산 막 이런 데 이제 근무를 하려면 카투사를 가면 미군이랑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대보다 좀 그냥 꿀 빨려고 이제 지원을 해봤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한 몇 점 이상 뭐 토익 800점인가 뭐 750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시험을 딱 보면 성적표를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딱 화살표 딱 찍혀 있어가지고 You are here 딱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위치는 이쯤이다. 아, 실제로 여기쯤 찍혔습니다. 선생님 영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너는 약 상위 몇 %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다고. 이게 나의 위치였던 거야. 근데 너네가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어. 한 명은 분포가 이렇고 한 명은 분포가 뭐 이렇다고 합시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점수를 받았어 너네가. 똑같이 여기 뭐 8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둘 중에서 누가 더 잘 본 시험일까? 사실 분포를 놓고 보면 보이긴 보이죠. 왜?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얘가 좀 더 넓고 얘가 좀 더 넓이가 작단 말이야. 넓이가 넓다는 거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나보다 잘 본 애들이 많다는 거 내가 더 못 봤겠지. 즉 똑같은 80점이어도 이 분포, 이 학교에 다니는 애보다는 이 학교에 다니는 애가 시험을 더 잘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같은 X를 기준으로 놓고 봤으니까 내가 만약에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치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랑 비교하기가 막 쉽지는 않잖아. 이거를 같은 동일한 분포로 데려오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똑같이 데려와서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여기 있으면 A보다는 B가 잘 봤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서로 다른 분포의 비교를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그죠? AX 플러스 B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졌냐면 원래 거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했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 분산에다가 A 제곱을 이렇게 곱했단 말이지. 우리가 원래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녀석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실제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자, 너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어떤 X가 있었어. 이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 이 녀석을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불러봅시다. 나는 이제 뭘 할 거냐면 Y의 평균도 구해보고 싶고 Y의 분산도 구해보고 싶어요. 응?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시그마 분의 1에 2의 x 빼기 m이 되겠죠. 자, 근데 x의 평균은 난 아까 이미 m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m이겠지. m에서 m 빼니까 0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 변수에서 m을 빼는 순간 그것의 평균은 0이 되는구나. 사실은 x에서 m을 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편차의 평균은 뭐다? 무조건 0이 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분산을 구한다고 치면 어차피 분산은 뭔가를 더하고 빼는 부분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뭐에만 영향이 있냐면 곱해진 거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뭘 곱했냐면 시그마 분의 1을 곱했어요. 즉 시그마 제곱 분의 1 분산 x가 됩니다. 자, 근데 분산 x가 누구냐면 시그마 제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약분이 되면서 1이 되겠죠. 즉 내가 임의의 x라는 어떤 확률 변수에다가 그것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로 재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자, 어떤 x라는 분포가 있고 x1, x2가 있다고 칩시다. 자, 너는 40에 10점, 요게 이제 어떤 수학시험 분포라고 하고, 너가 80에 5점, 뭐 이렇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80점을 받았고, 여기는 90점을 받았어. 예를 들면. 이거를 표준화를 해봅시다. 표준화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고. 표준화를 하게 되면 80점이었던 아이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지금 A라고 부르고 너가 B라고 한다면 자, A는 얼마로 바뀌게 되냐면 A는 40 빼고 10 나누니까 4로 바뀝니다. 자, B는 얼마로 바뀌게 되냐면 80을 빼고 5를 나누니까 2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동일한 분포인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얘는 4에 있고 얘는 2에 있다고. 그럼 누가 봐도 A가 더 잘했다고. 이걸 알 수가 있다고. 확률의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의 계산은 우리가 어차피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양하면 분포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분포마다 내가 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표를 다 구해 놓는 게 맞겠어? 그럼 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할 텐데 실제로도 우리가 어떤 상용 로그표 기억나요? 상용 로그표? 우리가 로그 2의 3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밑이 2인 로그로 된 상용 로그표가 필요하니 혹시? 기억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밑이 2인 로그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어. 밑이 2인 로그표가 없다고 애초에. 로그표는 뭐밖에 없어? 상용 로그표밖에 없어. 그 대신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꿀 줄 알아? 상용 로그로 바꿀 줄을 알잖아. 밑변환을 해서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상용 로그표 하나만 딱 있으면 그걸로 다 구할 수가 있다고. 같은 이야기예요. 표준 정규 분포표 하나만 딱 있으면 그걸로 너네가 임의의 분포를 여기로 다 데려와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인데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어떤 x가 이런 범위에 있어요. 뭐 5에 2의 제곱.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주거든. 항상 시그마 제곱으로 줍니다. 아주 운 나쁘게 여기를 그냥 4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럼 표준편차가 4가 아니라 표준편차는 2인 겁니다. 물론 그런 거는 내신에서 여러분 연맥일 때나 내는 형태고 평가원에서는 그런 지랄 같은 짓은 안 해요. 그냥 뭐의 제곱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너네 뭐 이걸 구해달래. P, X가 예를 들면 뭘 해볼까? 3부터 7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거를 구해달래. 그럼 너네 입장에서는 이런 표가 없으니까 얘를 어디로 데려오셔야 되냐면 이 범위를 표준 정규 분포표로 데려오셔야 되는데 무슨 작업을 거치면 표준화가 되냐면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된다고. 이걸 외워야 됩니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부등식이니까 똑같은 것을 빼고 똑같은 것을 나누는 건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즉,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3에서 5를 빼고 2를 나누고 x에서 5를 빼고 2를 나누고 7에서 5를 빼고 2를 나눈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새로운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 Z라고 부릅니다. 아까 선생님이 XY 쓰고 나서 Z 안 썼죠? Z는 보통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Z라고 부릅니다. 요 통계 단원에서 Z라고 나오면 얘는 무조건 그냥 이거라고. 너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뜻한다고. 이렇게. 얘 이제 Z가 돼버린 거지. Z를 따라간다고. 그냥. 그러면 Z가 얘가 얼마나?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가 플러스 1 나오지. 그럼 너네가 이제 표를 보고 딱 푼다고. 그럼 마일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하면 돼. 표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런 식으로 줘요. 표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볼까? 좀 넘겨봐. 여러분이 아무데나 피고 싶은데 피세요. 그럼 표를 보시면 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좀 많이 넘겨야 될 텐데. 충분히 넘기면 표 나오죠? 거기 보면 돼. 딱 봤을 때 표가 나오는데 아무데나 보면 돼. 그럼 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 P는 항상 0부터 어떤 소문자 Z까지 돼 있지. 보여? 즉 항상 0부터 줍니다. 0부터 어딘가까지. 근데 나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가 필요해? 마일부터 1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거는 못 구하는 거야? 그렇지가 않다고. 왜? 어차피 정규분포는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는 0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마일부터 1을 물어봤다는 거는 0부터 1에다 곱하기 2를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0부터 1에다가 0부터 마이너스 2를 더하는데 0부터 마이너스 2는 누구랑 똑같겠어? 0부터 2까지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냥 표 보고 맞춰가지고 하는 거라고. 됐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식을 다 정리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 Z가 2보다 크다. 자,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2보다 큰 거는 범위 없잖아? 2보다 큰 부분은 어디겠어? 이 부분이거든? 야, 이건 상식적으로 뭘 이용하면 구하면 되겠니? 당연히 0부터 2를 어디서 빼면 되겠어? 딱 절반에서 빼면 되겠죠? 얘는 0.5에서 0부터 2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구나. 이런 게 계속 이제 표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표에서는 맨날 0부터 K까지 준다. 0부터 Z까지. 그러면 그 Z가 다양하게 준다고. 근데 표에 따라서 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거의 똑같긴 한데 보통은 1, 뭐 1.5, 2, 2.5 뭐 이런 것들을 주고 1일 때가 0.3413, 뭐 2일 때가 0.4772 이런 게 마치 너네 상용 로고 이과 봐라. 0.3010 이런 거 알아?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하다 보면 그냥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맞춰서 표에 대입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정규분포는 크게 두 가지. 대칭성의 활용,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할 줄 알 것. 끝입니다. 정규분포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하는 통계적 추정은 정규분포가 안 되면 아예 이야기 진행이 안 됩니다. 통계적 추정은 80%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고 추정은 한 20%밖에 안 돼요. 다 결국엔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규분포가 통계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 볼게요. A를 구하면 1부터 2분의 5까지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꼭.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뾰족. 이런 식으로. A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됩니다. A를 여러분이 구하셔도 되고 사실은 굳이 안 구하셔도 됩니다. A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넓이만 구하는 거니까. 결국엔.
자, 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구하는 데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넓이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닮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자, 닮음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2a인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는 요거 삼각형 두 개 더하면 어차피 사각형 한 개인데 얘가 2니까 얘는 2분의 1이거든. 굳이 쓴다면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사실 이 높이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 큰 거 있죠? 요거의 넓이는 얼마일까? 당연히 전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겠죠. 넓이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그 밑에 왼쪽에 있는 요 작은 초록색 삼각형 보이죠? 요 초록색으로 빗금친 요 부분의 넓이는 이 큰 삼각형과 닮았는데 몇 대 몇의 닮은 비를 갖냐면 2대 1의 닮은 비를 가져요. 그죠? 그렇다는 건 넓이는 몇 분의 몇이겠어? 4분의 1이겠죠? 항상 제곱이 넓이 비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이면 너가 2분의 1이면 4분의 1 곱하면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당연히 이 부분은 얼마일까? 얘는 가로 길이가 심지어 또 절반이 됐네? 그럼 또 넓이는 4분의 1이 되겠네? 32분의 1이 되겠네? 둘이 더하면 답은 32분의 5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푸는 거예요, 사실. 넘어갑니다. 자, 2번. 2번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근데 가번 조건 밑줄 치겠습니다. 가번 조건을 밑줄을 딱 쳐보시면 fx라는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우함수 모양이구나. 0부터 1까지 그리고 마일부터 1까지가 대칭이구나. 마일부터 0까지가. 그래서 대충 그려. 난 막 대충 그렸어. 0부터 4분의 3까지가 좀 넓이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까? 뭐 아무렇게나 대칭 되게 그리세요. 니네 맘대로 그리세요. 자, 그럼 0부터 4분의 3이 있고 4분의 3부터 1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의 넓이의 7배래. 그럼 여기를 7K라고 잡고 여기를 K라고 잡아도 되겠니? 이렇게? 그럼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0까지를 원래 구하고 싶은데 당연히 너부터 0까지는 똑같이 7K 아니겠어? 대칭이니까. 근데 현재 8K가 얼마야? 전체의 절반인 2분의 1 아니니? 다 한 거 아니야? 그지? 16분의 7 나오겠죠? 답은 16분의 7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연속 확률 변수 문제 중에서 특이한 문제인데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확률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잘 보시면 1번에서는 fx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 2번에서도 fx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 3번에서는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슨 이야기가 없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이 x에 관한 식만 보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착각을 하는데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x부터 3까지의 확률 그 자체예요. 확률 그 자체. 사실은 넓이라고 할 수 있죠. 0부터 3까지. 그래? 구하고 싶은 건 0부터 a까지로 구하고 싶네. 너가 P분의 Q이다. 자, 일단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얘가 지금 0부터 아니지? 범위가 x가 0부터 3까지 됐죠? 일단 0을 넣어보면 0부터 3까지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양변에다 0을 넣어주면 얘는 3a가 됩니다. 3a가 바로 뭐가 되냐면 0부터 3까지의 전체 확률인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a는 3분의 1 되겠죠. x에다 0을 대입했다. 그럼 a가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0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0부터 3, x부터 3까지는 구할 수 있어도 0부터 3분의 1까지는 구할 수가 없죠. 그대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뭘 이용하면 되겠어? 0부터 3까지는 1이고 3분의 1부터 3까지가 3분의 1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그죠? 3분의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5 나오나?
그러면 a가 3분의 1이니까 9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1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구간상 0부터 3은 0부터 3분의 1에다가 3분의 1부터 3을 더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 0부터 3에서 얘를 뺀 게 너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닮음을 활용한 역시 문제인데 풀어줄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2분의 1a 슉, 여기가 a 슉, 여기가 4, 여기가 1입니다.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b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이랑 b보다 크거나 같은 이 순간이 확률이 같을 때, 즉 넓이가 같은 지점을 찾고 싶어. 즉 이와 같은 도형을 2등분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요걸 찾고 싶죠. 자, 근데 2등분을 하고 싶은데 2등분을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를 일단 구하려면 구해볼 수 있는데 따로따로 잘라볼까요? 자, 왼쪽 부분 이만큼은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a가 나와요. 사다리꼴 넓이 이용해서 구했고 이렇게 해보면 여긴 3분의 2a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둘을 서로 더한 게 전체 넓이가 되겠지. 자, 근데 일단 2분의 3a 아니니? 거꾸로 썼네. 2분의 3a. 그죠? 이렇게. 그래서 넓이 b 자체가 1대 2가 된다는 거 보이니? 1대 2자. 근데 전체 1이야. 그럼 실제로 이 값은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2야. 요런 상태야. 그럼 다시 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2일 때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요 길이를 구하면 돼요. 길이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3분의 2 대 2분의 1은 몇 대 몇인 거지? 3분의 4 대 1이겠죠. 그죠?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즉, 이 넓이가 3분의 4 대 1이라는 거는 요 선분 길이비 입장에서는 너는 루트 3분의 4 대 1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즉, 요 선분의 길이는 루트 3분의 4분의 1 곱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인 3이 됩니다. 즉 정리를 해보시면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샥샥 3루트 3이 나와요. 지금 선생님이 구한 거는 뭐냐면 밑변의 길이입니다. 밑변의 길이의 b를 가지고 넓이 b를 해결을 하겠다는 거야. 넓이 b를 루트를 취해서 선분 b를 구하겠다는 거야. 선분 길이가 나왔으니까 나는 b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b는 뭐다? 4 빼기 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5번에 있죠. 그죠? 어때요? 직접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닮음을 활용하는 게 훨씬 간결하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닮음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고1 때 원래 많이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5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쉬워요. 문제에 나온 조건을 해석을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해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p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x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게 같으니 우리는 대칭축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15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옆에다가 평균은 15, m은 15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4분의 1 x의 분산이 4라는 거는 4분의 1이 밖으로 나오면서 16분의 1 곱하기 분산이 4니까 분산은 4 곱하기 16, 64가 되겠죠. 즉 표준 편차는 8이 되겠네요. 즉 답은 15 더하기 8이니까 23이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6번 볼게요. 자, 가번 조건 보시면 부동호 방향이 같고 합이 1인 게 대표적인 뭐다? 역시 평균, 대칭축을 주는 표현. 1과 7의 평균은 4죠. 심지어 선생님 아까 1과 7 예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4라는 거를 제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p x-5의 절대값, 너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더하면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온다. 아직은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다. 자, 일단은 평균만 줬고 우리가 지금 요걸 한번 구해봅시다. 절대값을 떼면 마이너스 3이니까 2부터 어디까지야? 8까지인가? 요렇게 되겠죠? 더하기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요게 이제 Z 입장에서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같아. 요거를 그림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평균이 4고 2가 좀 가깝고 8이 좀 머네. 0은 요 정도 있겠네. 너랑 정확히 0이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생겼지, 그지? 잘 봐. 2부터 8은 일단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지금 0과 8이 4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요 빨간색 부분은 대칭을 시키면 이 부분이겠죠? 즉, 사실 요 x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확률과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이를 다시 대칭을 시키시면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동일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나요? 근데 이게 z 기준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같대. 근데 x를 z로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어? 우리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친다고. 표준화는 어떻게 한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6에서 4를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게 되는데 앞으로 표준화한 결과물은 안 쓸 겁니다. 표준화한 결과물은 항상 z예요. 그냥 우변이 이제 1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시그마는 2네. 시그마는 2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요거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정규 분포가 7의 3의 제곱이야. 7의 3의 제곱. 근데 a 빼기 5부터 a 빼기 3이 최대가 되고 싶대. 잘 보면 구간이 어때요? 구간의 길이가 2로 고정돼 있어. 너네 보고 뭘 물어보는 거냐면 구간의 길이를 이 자리를 제한을 둘 테니 어느 부분이 넓이가 제일 넓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가 제일 넓겠어? 정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존재할 때가 가장 넓이가 넓겠죠. 그러니까 a 빼기 5가 얼마 되면 돼? 아니지? 둘의 평균 내면 a-4가 너의 평균인 7과 같아야 됩니다. 즉 a는 1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암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처럼 이렇게 표준정규 분포표가 아니라 그냥 어떤 p에 대한
평균과 그 다음 평균부터 x까지의 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요거를 구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달래. 자, x라는 확률 변수는 뭘 따라가냐면 평균이 53이고 표준 편차가 7인 녀석이래. 근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0.1587이거든. 근데 우리가 요 표를 보시면 표에서는 어떤 식으로만 제공을 한 거냐면 평균이 있으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개 더한 거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각각에 대한 넓이를 준 거예요. 이 부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얘는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0.1587이라는 거는 A의 위치가 대충 어디쯤에 있을까? 일단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겠니 왼쪽에 있겠니? 당연히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0.1587이야. 참고로 너는 항상 절반이에요. 그럼 A는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넓이가 0.1587이 될 수 있을까? 얘보다 왼쪽은 0.5보다 클 텐데 그렇진 않겠지? A는 무조건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0.1587인 거야. 그러면 이쪽이 0.1587이라는 거는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는 0.5에서 뺀 0.3413이에요. 맞아요? 이제 도표에서 0.3413을 찾으면 된다고. 언제야? m 더하기 시그마일 때지. 그지? 사실은 이만큼이 시그마라는 소리야. 사실은 A는 M에서 시그마 뺐다는 소리야. 평균이 누구야? 53이고 시그마를 빼면 얼마겠어? 답은 46이구나. 이렇게 찾는다고. 이해는 가죠? 여러분이 아마 풀려고 했으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림 보시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9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표준화를 하고 계산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9번 보시면 다음 표를 보고 이 확률을 구해라. 어떻게 한다? 이 부등식에 각각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35랑 55에 40을 빼면 마이너스 5랑 15가 되는데 10을 나누면 마이너스 0.5가 되고 표준화한 결과는 항상 x는 z로 바뀐다 그랬고 여기가 1.5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어 요거 확률 구하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0.5부터 1.5. 그러면 자, 마이너스 0.5 좀 가깝고 1.5 좀 멀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고 싶은데 0.5부터 0까지는 0부터 0.5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여러분이 마이너스 0.5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0.5를 쓰시면 돼요. 0.191오고 1.5일 때가 0.433이죠. 이 두 가지를 더하시면 그냥 답이 나온다. 넘어간다. 10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게 이제 활용이 되면 조금 표현들이 해석할 필요가 있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부등식 대놓고 줬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번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y가 2x-1이라서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표준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부등식 자체를 이제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꾸는 거죠. 2x 빼기 1을 y 자리에다 대입하면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뀌겠지. x에 대한 부등식에서 x를 표준화를 하는 방법. 선생님은 후자를 추천합니다. 즉 y 자리에다 2x-1을 대입하고 부등식을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표준화. 이렇게.
자, 보세요. 요걸 이렇게 바꾸라는 소리야. 자, 일단은 이렇게 바꿨어요. y는 2x-3니까. 넘기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얘를 표준화를 할 수 있다고. x는 z로 바뀌고 45에서 50을 빼고 10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변수 z로 바뀌었고, 그러면 0.5일 때가 1915니까 마이너스 0.5보다 작다는 건 왼쪽에 있는 거지. 그럼 그거를 0.5에서 빼주면 되겠죠. 얼마 나오냐면 3, 0, 8, 5 나오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표준화해서 K값을 이제 구하는 거고, X와 Y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에 대한 비교죠. 여기부터 이제 서로 다른 분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각 그냥 표준화 하시면 됩니다. 자, P 12에 16 요거를 이제 표준화를 하시면 12에서 10 빼고 2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16에서 10 빼고 2로 나누니까 3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다. 표준화 하시면 이렇게 된다. 표준화는 암산으로도 한다. 그 다음에 요 24부터 K까지 자, 24에서 20 빼고 4 나누면 1이죠. K에서 20 빼고 4 나누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어때? 너랑 확률 같으려면 시작점이 같으니까 끝점도 같아야 되겠지? 너가 너다 이렇게 된다. 계산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세 개의 분포가 나와 있고 A, B, C를 다 Z에 대한 확률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위에서. 왜냐면 얘네가 부등호 방향도 제각각이거든. 가운데 있는 B는 왼쪽이잖아. 작거나 같다잖아. 세 개를 각각 표준화해서 확률식으로 바꿔주고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위에서 어디가 더 확률이 클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부등호 방향이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는 걔는 대칭을 시켜서 부등호 방향을 맞춰줘야 비교하기가 좋아져요. 자, 해볼게요. A를 우리가 먼저 표준화를 합시다. A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5에서 60 빼고 5 나누는 거냐 1이죠. 1. 그럼 너는 1보다 커 낫다. 56에서 62를 빼고 6을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작거나 같답니다. 마지막으로 70에서 64를 빼고 7을 나누면 7분의 6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너랑 너를 비교해보면 둘은 같은 거는 보이지, 그지? 왜냐면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 마일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쪽 하나는 이쪽 자, 이렇게 되거든. 대칭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Z가 7분의 6보다 커나 같은 거 7분의 6은 1보다 좀 작죠. 그럼 얘보다 오른쪽이 이렇게 되겠지. 어때? 얘가 더 넓이가 큰 거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AB가 같고 C가 더 크다 이렇게.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3번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14번 풀어보세요. 14번. 14번 그 다음에 16번 풀고 활용 풀고 이항분포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4번) 풀어봐라. 자, 보겠습니다. 일단 x는 표준편차, 평균이 m, 표준편차가 8이니까 이렇게 써줄까요? 따른다, 평균, 표준편차 써줄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p,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p, x가 k 더하기 10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합이 1이래. 부동호 방향이 같고 확률 합이 1이면 너랑 너랑 평균 낸 게 너의 평균, 즉 둘이 더한 게 2m이 됩니다. 그렇다면 2k 더하기 100이 2m이고 평균 입장에서는 k 더하기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x가 2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래. 크거나 같다 2k 0.0668. 자, 보통 이제 어디랑 어디 사이 이런 거는 그냥 도표 가지고 그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는 0.5에서 빼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뭘 0.5에서 빼면 얘가 나오냐면 0.4332를 1에서 빼면 나와요. 즉 너를 내가 표준화를 했다고 치면 여기서 요거를 빼고 그러면 k-50인가?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죠. 표준편차 8인데. 자, 요렇게 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돼야겠냐는 거지. 자, 요게 이제 뭐 편의상 알파라고 부른다면 알파의 위치는 한 요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아주 작은 값인 0.0668이 될 수가 있어. 그러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0.4332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알파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나와 있다시피 1.5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알파는 1.5였다. 너가 1.5였다. K값 나왔다.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16번 같은 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요 아까 평균 2개 있고 전체적으로 선대칭되고 이런 이야기 했죠. 문제에서 친절하게 그래프를 줬고 보시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M1, 여기가 M2. 근데 각각 표준 편차는 5짜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번째 줄 앞에 밑줄 f12-x는 f12 더하기 x. 너가 x는 12에 대한 대칭이구나. 그럼 여기가 10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된다고. 대칭 주기 10이구나. 그 다음에 f10과 g 20이 같대. 그럼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그림상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M2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18이 나오겠지. 다 한 겁니다. 자, 우리는 M1, M2 다 구했고요. X는 10부터 X는 20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여기까지만 구한 다음에 이제 반 잘라주면 되겠죠. 자, 지금 요만큼에서 그러니까 요 빨간색 부분 요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그러면 10부터 15까지인가?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즉 x p 10부터 15까지 빼기 같은 범위인데 y를 확률을 구한 거. 지금 빨간색 부분이 요 x 부분, 그러니까 밑에도 원래 칠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라색 부분이 y에 대한 분포죠.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주면 이제 위에 있는 빨간색 부분만 남고 우리는 빨간색 부분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M1, M2도 알고 표준 편차도 5라는 걸 알기 때문에 표준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M1이 아까 12였죠? 12를 10에서 빼면 마이너스 2, 5로 나누면 마이너스 0.4가 나옵니다. 너에서 12 빼고 5로 나누면 0.6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이번에는 18을 빼고 18을 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15에서 빼면 마이너스 0.3인데 0.3이니까 마이너스 0.6이죠. 자, 이렇게. 그럼 각각 0.4, 0.6만 도표에 있으면 1.6까지 0.4, 0.6, 1.6 다 있죠? 도표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0.4랑 0.6을 더한 0.1, 554 더하기 0.2257.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까지 해서 0.6을 빼줘야 되니까 0.4452 빼기 0.6일 때가 0.2257. 둘을 서로 더하시면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 보이나요? 이 부분 사라지죠? 이렇게 더하고 곱하기 2. 아, 잠깐만. 빼는 건데. 죄송. 빼는 거죠?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되는데. 그지? 미안해. 이렇게 돼야 돼. 요거 곱하기 2 할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서로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라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넘어간다. 자, 17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정규분포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고 문제에서 이제 줍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커피 한 잔의 양, 자 커피 한 잔의 양 밑줄 치고 위에다가 확률 변수 x 이렇게 써줄게요. 그냥 x라고 쓰시면 됩니다. x.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50의 3이죠?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한 잔의 양이 153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즉 너가 x가 15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할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얘를 요걸 이용해서 표준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고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면 우변이 뭘로 바뀌냐면 1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부터 1까지가 0.3413이고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이제 1보다 왼쪽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0.3413,
이 부분은 항상 절반이죠. 0.5. 둘을 서로 더하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요건 이제 더 이상 안 그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0.5 당연히 더하는 거예요. 자, 18번 내가 해볼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온도계 제작 회사는 눈금을 검사해서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를 동그라미 불량품으로 판단을 한대. 근데 기준 온도가 30도일 때 그 제작된 온도계의 눈금이 평균 27.5에 표준 편차 5도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요. 자, 제작된 온도계의 눈금 밑줄. 지금 5번째 줄에 제작된 온도계의 눈금. 요게 바로 뭐냐면 확률 변수 x입니다. 자, x는 그러면 따른다. 뭘 따른다? 정규 분포 27.5에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5의 제곱 써놓고, 근데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기준 온도가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30도보다 5도가 작든지 5도가 더 크든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즉 x에서 30을 뺀 게 온도계의 온도와 기준 온도의 차이가 5도 이상이고 싶어. 크거나 같다. 5. 이러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네가 부등식이 보통 크거나 같다는 양쪽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좀 불편하지 않니?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래 놓고 구한 다음에 이래서 빼려고. 자,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아니지? 그지? 응? 25부터 35까지가 나오거든? 그럼 요거만 구할 수 있으면 되네. 얘만 표준화 해주면 되네. 자, 27.5를 빼고 5로 나눠. 27.5를 빼면 마이너스 2.5. 5로 나누면 마이너스 0.5부터 35 빼기 27.5니까 7.5 나누기 5는 1.5가 되죠. 짠. 자,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니까 우리는 표를 기준으로는 0.5일 때랑 1.5일 때를 더하시면 됩니다. 둘을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62가 나와요. 이게 0.62가 나온다. 얘는 0.19 더하기 0.43. 0.6이 뺐으니까 0. 얼마 나와요? 그러면 38 나오죠. 답은 0.38이 된다. 불량률이 개 높다. 약간 이런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확률. 근데 사실 확률은 무엇이기도 하냐면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19번의 네 번째 줄 끝에 학생 수 밑줄. 지금 애초에 물어보는 게 확률을 안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17번, 18번은 다 뭘 물어봤어? 확률 구해달라고 하고 있었지.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다고. 학생 수 밑줄 치고 옆에다가 1400 곱하기 비율 괄호 열고 확률 써주세요. 왜냐하면 전체 고등학생이 1400명이거든. 예를 들면 1400명 중에서 예컨대 10%가 비만이야. 그럼 140명이 비만일 거 아니야. 그지? 1400명 중에서 내가 한 명을 골랐을 때 비만일 확률이 10%야. 그렇다는 건 비율이 10%라는 소리고, 그렇다는 건 140명이 비만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같은 소리. 자, 해볼게. 그럼 일단은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된다? 54.5부터 68.5까지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확률을 비율로 바꾸고 비율을 전체에다 곱하고 끝입니다. 자, 일단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54.5에서 65를 빼면 얼마 나오니? 10.5 나오죠. 10.5. 마이너스 10.5. 그지? 근데 7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5. 부터 표준화했고, 자, 68.5에서 65 빼면 3.5. 7 나누면 0.5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서 방금 봤죠. 그죠? 마이너스 0.5, 1.5. 좀 부호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냐면 정확히 0.19, 0.43 더하면
0.6이 나오죠. 0.6이. 아, 이때의 확률이 0.62이자 비율이 0.6이고 전체 학생 수가 1,400명이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너네가 한 학교 예컨대 학생이 뭐 1,000명이야. 근데 수학 시험을 봤어. 1등급이 몇 명이니? 너네 바로 알잖아. 그지? 1등급은 4%니까. 40명이 되겠죠. 그지? 1,000명이면. 자, 그 다음에 20번. 이번에는 20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서 입사 시험에 1,000명이나 응시를 했는데 평균 65점에 표준 패자 10점이라고 한다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 밑줄. 밑에다 커트라인 써주세요. 커트라인.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시험을 1,000명이 봤어. 근데 내가 아까 1등급이 40명이라고 했지. 왜? 4%니까. 그럼 너네는 본능적으로 뭘 계산하고 싶어? 1등급 컷이 얼마지? 를 계산을 한다고. 야, 등급 컷이라는 건 당연히 뭐야? 그 비율이 되도록 하는 가장 최저의 점수가 등급 컷이에요. 그죠? 그거 하는 거야, 지금. 정확히 합격 컷을 구하고 싶은 거야. 합격 컷이라는 건 뭐냐면 그 컷보다 높은 사람들의 비율이 정확히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데 합격률이 얼마야? 0.2잖아. 0.2. 합격률이 0.2라는 거는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이 0.2고 합격할 확률이 0.2고 커트라인 이상의 인원이 정확히 비율이 0.2라는 소리야. 즉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P X가 크거나 같다 어떤 커트라인 C 1 그 확률이 0.2라고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이걸 표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표준화 해야지. 표준화 했어. C에서 평균인 얼마? 65 빼고 10을 나눠주면 0.2가 된다. 근데 언제 0.2니? 우리가 어디보다 크거나 같은 게 0.2면 0과 이제 그 값 사이는 0.3이 되겠지. 실제 도표에서는 0.3을 찾으면 0.85가 된다. 요게 0.85가 된다. 답은 뭐다? 쇽쇽 곱하면 8.5, 쇽쇽 더하면 73.5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요? 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지금. 딱 순서도 난이도 순인 거야. 17번 제일 기본 문제, 18번 너네가 식 좀 만들어야 되는 문제, 19번은 확률이 곧 비율이고 비율에다 전체 인원수를 곱해야 된다는 걸 해석을 하는 거고 20번 커트라인은 비율, 커트라인 이상의 인원이 딱 요 비율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딱 네 가지 대표 유형이 네 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얘가 제일 어려워요. 말이 해석하는 게 어렵거든. 자 마지막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의 관계, 그 관계 네모 박스 옆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는 정규 분포로 간주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데 충분히 밑줄. 야, 충분히는 얼마나 커야 충분인 거야? n이 100인 거는 예컨대 충분히 클까? 느낌상 어때? 충분히 큰 거예요. 그러면 20인 거는? 보통 20 정도도 충분히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인 거는 어떨까?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러면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까? 사실은 간주한다는 거는 이항분포가 실제로 정규분포가 될 수 있을까? 정규분포라는 건 정의역이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는 거 아니야? 이항분포는 기껏 해봤자 내가 시행을 500번 한다 치자.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횟수가 0번부터 500까지인데 애초에 정의역 자체가 달라요. 즉 이항분포라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정규분포랑 100% 일치할 수는 없어.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정규분포로 좀 간주를 해도 괜찮을까? 오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문제에서 애매하게 줄 리가 없겠지, 그지? 예컨대 야 n이 8일 때는 안 되고 n이 9부터는 되는 거야. 이 지랄로 가르칠 리는 없잖아. 어차피 n도 8이도 8도 9도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애매하게 준다 안 준다? 절대 안 준다. 자, 몇 번 하고 있어? 지금 21번은
162번, 22번은 100번, 23번은 720번, 24번은 1600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존나 개 많이 시행을 해놓고 실제 여러분이 n값이 크다 작다의 판단을 안 해요. 뭘로 판단하냐면 정규분포식 혹은 정규분포 표가 주어져 있는지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22번이랑 24번은 식으로 주어져 있죠. P0 마지막에 괄호 보면 돼. 22번, 24번 맨 끝에 괄호 있지? 단 P0부터 Z까지 어쩌고. 이항분포 문제인데 갑자기 표준 정규분포식을 주자. 그냥 정규분포로 풀라는 소리야. 21번, 23번 뭘 줬어? 갑자기 표준 정규분포 표를 줬지. 그래서 얘네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냥 정규분포로 풀라는 소리예요. 즉 뭐가 어떻게 바뀌겠어? 다 똑같은데 봐봐. B 너는 NP였어. 이 항분포는. 얘가 정규분포로 가려면 이 자리에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너의 평균, 너의 분산, 끝. 이거 가지고 풀 거예요. 자, 요거 한 문제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문제 해줄까? 두 문제 해줄게. 왜냐면 개 쉽거든. 자, 21번에 해볼게. 이거를 바꿀 거예요, 지금. 162의 3분의 2잖아. 이걸 어디로 바꿀 거냐면 정규분포. 니니 곱하면 얼마 되니? 너가 3으로 나누면 54 곱하기 2니까 98 나오나? 그죠? 108 나오나요? 미안.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면 왜냐면 1-P를 또 곱해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면 36 나오나요? 그러니까 6의 제곱이네. 이렇게 되겠죠? 끝났지? 99보다 크나 같은 거 하고 싶대. 그러면 108을 99에다가 빼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9가 나온다고?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즉 이걸 구하고 싶어요. Z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5. 자, 이걸 구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려줄게. 자, 마이너스 1.5라는 어디냐면 이 정도 있어.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얘를 더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간다고 항상. 이 부분 0.5. 이 부분 어디서 구한다? 표에서 0부터 1.5인 0.43을 쓰면 되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나 0부터 1.5는 대칭이니까. 그래서 음수 쪽은 도표를 안 준다고. 하나만 더 해볼게. 24번이 조금 어렵거든? 해줄게. 봐봐. 24번이 왜 어려운지 봐. 너네가 이항분포에서도 요거를 좀 어려워했어. 오늘 테스트 마지막 14번 문제가 이거였거든?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예요. 그럼 플러스 10이 5분의 1. 다음에 5분의 4로 마이너스 2입니다. 전체적으로 2등이긴 하네. 그지? 근데 0점을 시작해서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을 했고 점수가 736점 이상이 되도록 할 확률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총 시행은 1600번이에요. 그럼 요게 x번, 요게 1600 마이너스 x번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이 둘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 달라? 점수를 만들어 달라고. 점수라는 거를 y라고 부른다면 y는 너너 곱하고 너너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얼마 나오면 12x 마이너스 320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지금 x라는 녀석은 근데 총 1600번 시행 중에서 5분의 1의 확률로 그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누구? 1600의 5분의 1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는 이미 x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개 큰 수기 때문에 그냥 정규분포로 바꾼다면 곱해주면 얼마야? 320에 5분의 4를 곱하면 16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다시. 나는 이 점수가 736점 이상이길 바래. 즉 이걸 하고 싶어요. P, Y가 크거나 같다. 736.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겠어? 그럼 X에 대한 부등식 나오지? X에 대한 부등식 뭘로 해? 이걸로 표준화 끝. 이런 문제로. 간단합니다, 사실. 됐죠?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통계적 추정이 이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까지를 학습을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민준아 너가 우리가 다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보거든? 왜냐면 화까지가 휴강이에요. 너 그지? 화요일 날까지도 학교를 가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때까지 뭘 할지를 나한테 좀 알려줘야 돼.